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 방정식과 평형 방정식에 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고체역학은 엄밀히 말하면 가속도 영향 미고려 고체역학입니다. 제가 고체역학 강좌 초기에 이것을 우리가 협의의 고체역학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광의의 고체역학에서는 가속도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체역학 반대가 고체역학이라고 한다면 이 고체역학은 동력학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고체역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체역학과 유체역학의 차이는 물질의 이동에 따른 가속도의 영향, 즉 대류항의 영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체역학에서는 이 대류항의 영향을 무시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그 영향을 무시하면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사가 협의의 고체역학이지만 많은 고급 역학서적에서 고체역학이라는 이름 하에 동력학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고체 내의 열전달도 고체역학과 연계되어 교육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강좌의 이름에 그 본래의 모습과 뜻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속도를 고려한 운동 방정식과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평형 방정식을 여기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각좌표계에서 운동 방정식과 평형 방정식을 유도해 봅시다. 먼저 그 2차원 평면 응력에 대해서 두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3차원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평면 응력에서 0이 아닌 응력 승부는 이와 같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응력 상태는 한 점에서 역학적 요구 조건, 즉 힘의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응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 미소 면적을 대상으로 힘의 평형 조건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이 면적을 0으로 보내서 한 점에 수렴시키지만 이것은 갖는 의미가 이 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그 점만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점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조건은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무서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학에서 점은 좌표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미소 면적, 즉 그 infinitesimal area, 가령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는 면의 길이가 델타 x와 델타 y인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좌표축과 직사각형의 면적의 방향을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각 면에 작용하는 힘을 대신해서 응력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응력을 표시할 때 면의 중심에서 그 면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즉, 이 면과 이 면은 분명히 x좌표 측면에서 델타 x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각 면을 봤을 때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의 차이가 있어 평균을 내면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은 좌표 x, y를 대표하고 이 면과 이 면은 각각 x 플러스 델타 x, y와 x, y 플러스 델타 y를 대표합니다. 가령
이 면에서의 응력 성분은 응력 성분 그 시그마 x는 시그마 x 플러스 델타 x 컴마 y가 되고 1차 근사항만 남기면 이와 같이 테일러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은 고차원까지 있겠죠. 근데 고차원 버리고 1차만 남깁니다. 이걸 우리가 1차 근사항이라고 그러죠. 물론 모든 응력 성분의 함수 관계를 면을 대표하는 좌표가 아니라 실제의 좌표로 표현되어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분포가 선형적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참고 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이 미소 면적에 대한 자유물체도의 X방향의 힘의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fx는 최정력 벡터의 x성분이고 r는 밀도이며 vx는 속도의 x방향 성분입니다. 이 면적 요소의 폭을 1로 간주하였습니다. 가속도는 최정력으로 간주해도 물론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람베르트 원리라고 하죠. 이것으로부터 구한 미분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방정식, equation of motion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속도 영향을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형 방정식이다. equation of equilibrium이다 라고 합니다. 3차원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되죠. 노차 이야기합니다만 역학에서는 2차원에서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것을 3차원으로 단순 확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교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실제 역학 문제를 푸는 측면에서 2차원과 3차원은 복잡함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운동 방정식과 평형 방정식을 극좌표계로 수식화해 봅시다. 물론 그 평면 응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극좌표계의 특징을 살린 저 극좌표에서 정의되는 응력 등을 고려한 미소 면적입니다. 앞에서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폭이 1이라고 두면 이 면의 면적은 R 델타 세타이고 이 면의 면적은 R 플러스 델타 R에다가 델타 세타를 곱한 것입니다. 세타 방향으로의 힘의 평형을 따져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타우 R 세타에서 이 면적을 곱해서 빼주고 이 항에다 이 면적을 곱해서 더해줘야죠. 이렇게 이 각도가 2분의 델타 세타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세타에다 면적 델타 R을 곱하고 코사인 2분의 델타 세타를 곱해서 빼주고 반대로 이것에다 델타 R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응력도 세타 방향의 성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더해집니다. 방향이 같죠. 코사인 2분의 세타를 테일러 전개하면 1에다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 더해집니다. 2차 이상은 최종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1로 간주하고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는
2분의 델타 세타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델타 R과 델타 세타를 0에 수렴시키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에서 최정력의 합력과 관성력은 각각 최정력 성분과 가속도 성분에다 부피 R 델타 세타를 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R 방향으로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운동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운동 방정식에서 가속도를 0으로 두면 평형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평형 방정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원통 좌표계, 즉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에서 응력 성분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응력 성분에 부합하는 최적 요소와 자유물 채도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R 방향으로의 힘의 평형 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면의 면적은 R 델타 세타 델타 Z이고 여기는 이것 곱하기 델타 Z입니다. 측면은 델타 R 델타 Z이고 상하의 면적은 R 델타 세타 델타 R입니다. 우선 이것이 가장 쉽죠. R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우 세타 R에다 이 면적을 곱해서 빼주고 반대로 이것에다 동일한 면적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둘 다 코사인 2분의 델타 세타를 곱해줘야죠. 그리고 Z면의 R 방향 응력, 즉 타우 ZR도 R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다 면적을 곱해서 빼주고 이것에다가는 동일한 면적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응력도 R 분력이 있습니다. 이 응력들에다 면적 델타 R, 델타 Z를 곱하고 둘 다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 방향과 Z 방향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형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축대칭 문제는 어떻게 수시가 될까요? 우리가 이 축대칭 문제는 생산 공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축대칭이면 역학 현상으로 나타난 반응이, 즉 변위라든지 이 속도가 방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어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까워지도 되고, 그러니까 Z축과 R축의 변이나 속도 성분은 허용되지만 세타 성분, 즉 원주 방향의 성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우 세타 Z하고 타우 세타 R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우 세타 Z가 0이 아닌 것이 토시온 문제죠. 비틀림 문제, 그죠? 그 비틀림 문제를 축대칭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 대칭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 방정식과 평형 방정식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조 해석 또는 동력학적 시스템의 해석을 실시한다는 것은 앞에서 유도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설명한 미분 방정식이 역학에서 핵심 그 자체입니다. 평형 방정식을 보면 상수항과 응력선분의 1차 편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이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면요, 응력 이외의 경계조건, 즉 변이 경계조건을 내포한다는 점입니다. 또 변이 또는 속도의 경계조건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변율부터 변형을 정량화해야 하고, 물론 이제 그 변형률이죠. 정량화한 것이 이제 변형률인데, 이 변형을 정량화하고, 그리고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를 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도표로부터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도표에 관해서는 이 강좌의 초기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부재를 대상으로 이 도표의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역학적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응력을 정의하고 이것을 요목조목 살펴봤고, 또 마침내 운동 방정식과 평형 방정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이제 변이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